My name is Pai Patel. I have been in a shipwreck. I am on a lifeboat alone with the tiger. Please send help.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던 파이의 가족.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위해 동물들을 싣고 배에 탑승을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폭풍에 화물선은 침몰하게 되고요. 가까스로 구명선에 단 파이는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이 구명선에 타게 된 것은 파이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의 호랑이가 같이 타게 된 거죠. 작은 배에. 그러면서 227일 동안 망망대해를 떠다니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생존기를 다룬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규모를 상상하게 되는데 사실 이 메인 스토리를 들었을 때는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드라마와 스펙타클을 만들어낼까라고 했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는 사실 영화의 전체 스토리의 절반이 바다 위에서 사람이라고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면 호랑이하고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아니기 때문에 호랑이는 당연히 호랑이일 뿐이거든요. 그랬을 때 혼자 나와서 절반 이상을 바다에서 표류하는 이야기를 대체 영화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상상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 브로크맨 마운틴 와호장령으로 아카데미를 휩쓴 이안 감독은 과감하게 이 베스트셀러 원작 소설을 영화화하기로 결정했고 네. 그 결과물은 네. 현재 평단과 관객들의 엄청난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굉장한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은 못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 필모그래피를 쫙 보면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찍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르만 하더라도 네. 서부곡도 찍었죠. 그리고 슈퍼히어로 영화 찍었죠. 헐크라는 영화. 헐크. 네. 브로크백 마운틴 같이 굉장히 소소하고 또 진한 어떤 그 퀴어 게이, 무비. 게이 러브 스토리를 또 다루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무협의 시대로 가서 맞아요. 중향적 철학을 나왔던 와호장령도 있었고 사실 모르고 봤을 때 이게 한 감독이 만들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감독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소재와 그 이야기와 그 기획에 가장 맞는 형식으로 자기는 그 속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그 진정한 장인이죠. 자, 이 장면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역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면 그렇습니다. 고래가 네. 물 속에서 물이 그 뛰쳐 올라오는 장면을 네. 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바로 그 위에서 잡아낸 그 장면은 당분간은 이 영화사에서 가장 멋진 그 3D 장면이자 그 시각적 이미지 장면으로 남지 않을 가능성이 듭니다. 사실 이 영화만큼 부감의 롱쇼트를 훌륭하게 활용한 영화도 듭니다. 그렇게 조망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최고 명장면은 배가 침몰할 때 본인은 사실은 바깥으로 따로 떨어져 나왔죠. 구명정에 타서 구명보트에 타서 그래서 물속 바깥에 있다가 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물 안에서 자기 가족이 타고 있는 그 자기가 원래 타고 있었던 그 화물선이 침몰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정서적인 충격 같은 것을 고스란히 그걸 전달해주는 시각적으로 정말 탁월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에서 무슨 날치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날아다니는 물고기들이 막 수도 없이 덮치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밤 바닷가에서 이렇게 빛을 내는 해파리들을 역시 잡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이 영화가 재난 영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끔찍한 전경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섭고 광대한 자연의 위력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연이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단지 여기서 그쳤다라면은 그냥 자연에 대한 어떤 그 그러니까요. 호평을 늘어놓는 파노라마식의 어떤 영화가 됐을 뻔했는데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보여지는 복선 같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면 정말로 뒤통수에 뭔가 한 대를 맞은 듯한 그렇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이 얘기를 해야 돼. 얘기하면 잘립니다. 참아야죠. 네네. 참아요. 사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주로 바다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풍경을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영화를 딱 보고 나면 놀랍게도 이 영화에서 제일 놀라운 것은 그런 시각적인 향연보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주는 굉장히 묵직하고도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처절하고 네, 처절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긴 여운이 가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식센스의 그 마지막 결말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으니까 결말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말을 못해?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방식
그러니까 특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방식이 유사한 영화들이 몇 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더 폴 같은 영화. The Fall. 네. 그다음에 빅피쉬 같은 영화. 어떻게 보면 더 비슷한 건 파네미로까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극 중에서 이야기가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합니다. 빅피쉬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네. You are in for a surprise. Am I? 아버지가 자꾸 젊었을 때 있었던 얘기를 막 허풍을 섞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말하자면 네. 몸이 붙어있는 샴 쌍둥이 그렇습니다. 자매와의 사랑이라든지 키가 무려 한 4, 5m 이르는 거인과의 여정이라든지 네. 밤이면 늑대로 변하는 서커스 단장의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파네미로 같은 경우에는 참혹한 스페인 내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소녀가 벌이는 환상적인 여행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뒷부분에 가게 되면 So your story does have a happy ending. That's up to you. 각각의 이야기 속에 스토리 안에 그 진짜 하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 속에 그것들이 겹쳐지고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그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약간 아리송하실 수도 있는데 보신 분들이라면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라이프 오브 파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흠이라든지 좀 아쉬운 점들이 있나요? 저는 못 찾겠는데요. 네. 제가 당황했던 게 네. 바로 그 점이에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들 속에서도 일만의 어떤 꼬투리 같은 꼬투리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못 찾겠어요. 상업적인 단점을 굳이 꼽으라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화의 주인공이 인도 소년이고 잘 영화의 내용도 잘 뭔가 감이 안 잡히고 또 뭔가 영적인 내용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요즘 괜히 좀 어렵고 재미없는 영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보기 전까지는. 자, 그렇다면 저희 두 사람은 도저히 흠을 찾을 수 없던 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줄 정리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의 반입니다. 우와! 오랜만이야, 오랜만. 네. 올 반개는 왜 안 준 거예요? 네? 비싸 보이려고. 황홀한 시각적 향연 끝에 찾아오는 긴 여운. 모든 우화는 슬픈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영화가 태훈 씨를 철학자로 만드는군요. 하늘은 어찌 저를 낳고